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가벼운 공부 이야기 말고 여러분들의 어떤 깊은 속 내면의 생각, 그리고 저 또한 승무원을 준비했을 때의 어떤 마음가짐, 마음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면접 준비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거든요.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왜 이 항공사,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지. 사실 이게 표면적으로는 좀 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답이 정해져 있기도 하잖아요. 정말 딱 특별한 이유를 찾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승무원이 되기 이전에는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투자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서 이제 금융권, 은행권 이런 곳을 준비하면서 일반 기업까지 총 10개의 일반 기업에 합격했었고, 항공사는 이제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리고 에어부산 이렇게 3개, 총 13개 기업에 최종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무래도 연봉이나 어떤 근무 환경 그리고 커리어 패스적으로 사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많았음에도 단 한 번의 고민 없이 어떻게 보면 승무원을 선택했던 그 시절, 그때 제 어떤 마음 상태, 그 이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어쩌면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그때와 다르지 않고 어쩌면 비슷하거나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승무원이 정말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저는 사실 호주의 투자회사에서 근무를 하러 갔었잖아요. 그게 살면서 처음 가봤던 해외 경험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 제가 감히 어떻게 보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어떤 가정 형편 이런 부분이 지극히 조금은 평범 이하, 조금은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여 잘 받고 밥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조금은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알 수도 들을 수도 볼 수도 없죠. 간접 경험이 없다 보니까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확신, 동기를 갖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제가 호주에 일을 하러 갔는데 그곳이 막 그렇게 아름다운 곳처럼만 여겨지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행 간 게 아니라 일을 하러 갔으니까요. 여행을 가고 투어하고 친구 만나고 이런 시간보다는 도착하자마자 거의 동시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뭐 주말에는 물론 쉬긴 하지만 일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하다 보니까 상당히 외롭고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립고 얼른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1년쯤 됐을 때는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당장 한국 가서 이제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급하게 항공권 티켓을 끊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때는 캐세이 퍼시픽이라는 항공사를 이제 탑승을 했는데 최대한 저렴한 티켓을 구매하다 보니까 홍콩에서 72시간 이제 스테이를 해야 하는 스탑오버이라고 하거든요. 잠깐 현지 체류해야 되는 그 항공 스케줄이었고요. 그때 그래, 내가 다시는 해외여행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 제대로 한번 여행해보자 라고 하면서, 제 MBTI가 ESTP거든요. 근데 완전히 P가 아닌 완벽한 T로 어떻게 빙의해가지고 시간대별, 거리별 어떤 이동 동선, 맛집 경로, 예상 비용, 숙소, 정말 모든 걸 세세하게 하나하나 계획하고 계획해서 여행 어떤 커리큘럼, 이 플랜을 짰어요. 그리고 혼자 큰 이민 가방을 저기 공항에 맡기고 홍콩 공항에 나와서 2층 버스를 딱 타고 밖으로 딱 나오는데 정말 그 주변에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너무 아름답고 나만의 시간, 나를 위한 시간, 나만 알 수 있는 추억, 이런 그 순간순간이 너무 아름답게 다가오는 거죠. 모든 것이 황홀했고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떨렸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가슴 터질 듯 행복했던 72시간의 스테이였고요. 그때 이후에 정말 해외에 자주 나올 수 있는, 내가 해외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해외에서 평생 사는 것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주 나올 수 있는 직업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문득 그 캐세이 퍼시픽 안에 남자 승무원이 생각이 났고 스튜어드라는 직업을 알게 되어서 이것저것 막 검색해 보게 되었었죠. 근데 당시 저는 이제 뭐 자신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쟁률이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항공 승무원 직무에만 올인하지 않았고요. 기존의 경력과 스펙을 살려서 금융권, 은행권, 그리고 또 일반 기업권, 영업, 해외 영업, 영업 관리 이쪽 직무로 같이 취업을 준비 병행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너무 막 간절해지더라고요. 막 가슴이 메어올 듯 절절한 그 감정을 저도 느꼈었습니다. 바보가 되는 거죠. 그 직업만 바라보는. 그 이유를 좀 찬찬히 되돌아보았을 때 100대 1, 1000대 1 높은 경쟁률을 뚫었다라는 상징성, 그리고 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내가 합격했다라는 인정성, 이런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자부심, 그리고 특히 기내에서 수많은 승객들 앞에서 유니폼을 입고 내가 막 고객을 응대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가슴 벅차고 설레는 거죠. 그게 너무 제겐 컸습니다. 그 추상적인 감정,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 때문에 승무원이 되고 싶었고, 다른 더 높은 연봉, 더 다른 좋은 직무 커리어 다 버리고 아시아나 대한항공 에어부산 셋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은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하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감성적인 영역 때문에 제가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미처 이 직업의 어떤 내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면들, 이런 것들을 잘 살피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유튜브가 뭐 활발합니까? 주변에서 승무원, 현직 승무원 분들 만나는 게 참 어렵고 그들은 제게 다 신처럼 다가왔거든요. 그냥 신. 아마 저와 많은 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해외를 자주 다닐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말로 형용하기 힘든 그 간절함, 이게 참 승무원이라는 직업의 매력이자 오점이기도 해요. 단점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조금 바보로 만드는 경향이 있긴 해요. 그 직업밖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내가 높은 스펙을 갖고 있든 내가 평범한 혹은 낮은 혹은 승무원이 되기 어려운 현실적인 스펙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한편으론 어떤 지원에 있어서 허들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렇게 말하기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일반 높은 대기업 이쪽보다는 사실 좀 내가 학교가 평범하고 뭐 스펙이 평균 혹은 평균 이하라고 하더라도 승무원이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쵸?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매력은 참 많아요. 일단 취업 허들이 낮아요. 2년제, 4년제 다 되고 학점은행제도 합격자가 나왔었죠. 취업과 동시에 연봉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격차가 벌어져요. 대기업과 뭐 중견기업, 특정 뭐 어떤 전문 기술 직군이랑은 크게 차이 나고요. 세 번째는 좀 이 외적으로도 그렇고 직업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동경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 세 글자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자유롭게 해외를 다닐 수 있고 나 혼자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과 함께. 다섯 번째는 또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겐 승무원이라는 사람들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라서 어떤 미지의 세계, 신비로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양한 매체, 컨텐츠에서 승무원이라는 그 직업군이 이슈잖아요. 뭐 더글로리도 그렇고 뭐 요즘에 환승연애 혜은 씨도 그렇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전부예요.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큰 틀에선 전부입니다. 유니폼도 있고 고객을 응대하는 게 좋아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요 등등 있겠지만 그만큼 힘든 것들도 많거든요. 스케줄 근무, 마음처럼 오르지 않는 어떤 급여, 연봉, 직급, 진급의 정체, 체력의 고갈 및 한계, 직무 성장의 한계, 커리어 패스의 제한이 명확하죠. 그리고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때 물경력, 그리고 가장 저는 슬펐던 건 여행의 설렘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여행이, 물론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이 2, 3년 지났을 때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좀 느껴지지 않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이 뭐 한 가지가 심해서 아니면 복합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승무원을 결국에는 그만두게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대한민국 취업준비생들이 너도 나도 승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사람들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향한 열망도 있을 거고요. 어릴 적부터 난 괜찮다, 너 승무원 잘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 직업이 괜찮으니까 막 내가 되면 너무 뿌듯할 것 같은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거는 뭐 평범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위치에서는 굉장히 최선의 직업, 최상의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좀 낮은 진입장벽에 포커스를 두는 분들의 경우일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해외를 자유롭게 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업의 특수성 때문일 겁니다. 사실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이제 막 처음 붐을 타게 됐던 30년 전에도 여전히 수요는 많았고요. 해외여행에 대한 열망, 로망 때문에 30년이 지난 지금 2023년도에도 여전히 그 로망은 동일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객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평생 직업으로 절대 추천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힘듭니다. 그것 때문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요. 다만 젊은 시절 나의 가장 화려하고 멋진 그 순간을 가장 멋지게 기록하고 추억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너무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야, 아빠 옛날에 승무원이었어.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직업을 승무원만 준비하는 거 좋죠, 필요한데 승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직업도 가질 수 있을 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서 승무원에 도전하고 합격하고 맞으면 평생 하고 혹여나 맞지 않다면 또 다른 직업으로 점프업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취업 준비에 진정성을 담아둬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승무원 하다가 다른 직업 그냥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승무원의 경력은 물경력입니다. 특정 직무에서는 전혀 커리어 패스를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럼 내가 학교 좋고 전공 좋고 스펙 좋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직이 쉽지 않고, 그래서 승무원 퇴사한 분들을 보면 좋은 기업에 취업한 분들도 있지만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직무들, 이게 어떤 직업의 어떤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말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좀 비슷할 거예요. 퇴사하고 하시는 일들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의 위치가 고스펙, 그냥 역량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어중간한 어중이 떠중이 포지션이라면 저는 이왕 승무원이 될 거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조금 더 높은 스펙을 갖고 나중에 어디든 나는 취업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저는 준비를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으로요. 사실 승준생을 100%로 본다면 그 중에서 10%만 승무원이 되고 90%는 허송세월 보내다가 다른 직업, 다른 꿈을 찾아갑니다. 꿈이 아니죠. 그냥 다른 직업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90% 중에서 정말로 승무원보다 더 나은 승무원이라는 꿈을 되돌아봐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저는 승무원이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결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성공을 위한 과정이었으면 하고요. 승무원보다 훨씬 더 멋지고 좋은 직업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삶을 영위하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합격자들의 어떤 면접 실력과 스펙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사실입니다. 예쁘고 키 크고 이미지 좋고 잘났다라는 이유만으로 합격하는 경우는 정말 많이 이전보다 줄어들었고요. 저 친구 참 성실하고 괜찮고 열심히 하고 스펙도 좋고 두루두루 다 갖췄어 라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케이스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반박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채용만 죽어라 기다리지 마시고요. 단 10점이라도, 단 이력서 한 줄이라도 더 적기 위해서 죽어라 노력하십시오. 이 말씀을 저는 정말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유, 승무원이라는 꿈을 원하는 이유,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일, 그 멋진 환경에서 동참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스스로를 인정할 수 있는, 종이만 봐도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의 답변하는 그 모습만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너무 하나만 바라보고 그것만을 향해 나아가면요, 그것을 결국 이루지 못했을 때 나의 세상이 무너지고 끝납니다. 하지만 그 하나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또 다른 그 모든 것도 성취할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나간다면요, 하나만 바라봐왔던 그것이 실패가 되었을 때, 포기하게 되었을 때 나의 또 다른 세상을 쫓아가면 됩니다. 찾아가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지금은 잔소리하지만 저도 10년 전엔 여러분들과 똑같은 철없는 취준생이었습니다. 그냥 승무원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요. 그냥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되돌아보고 시간이 지나오니 많은 사람들 합격시켜보니 제가 이런 말들을 좀 해주는 게 정말 진정성 있게 취업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스튜디오 테디라는 곳을 미친 사람처럼 이 업계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열정적으로,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가장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저는 저라고 자부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부분을 보여줘야 제가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더 높은 꿈, 더 멋진 인생을 위한 리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다른 기업들의 여러 합격을 해봤고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더 하고 싶었더라도 여기 수술, 그러니까 건강 악화 때문에 결국에는 비행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꿈에 힘과 영혼, 열정을, 에너지를 불어넣는 멘토가 될 겁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긍정적으로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테디쌤이 되겠습니다. 내 꿈은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맞다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꿈을 향한 나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누군가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평가는 여러분들의 진실된 현실 속의 행동에서 오롯이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항상 꿈을 향해 꿈 앞에서는 떳떳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